안녕하세요. 회생파산TV 아나운서 전지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영용 법무사입니다. 네, 법무사님. 네. 제가 이렇게 회생과 파산에 대해서 요즘 알아가다 보니까 네. 좀 오해들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법무사님께 여쭤봐야겠다 해서 네네네. 질문지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. 아, 그러시군요. 주위에서 네. 관심을 갖고 유튜브도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네네네. 개인 파산에 대해서 이제 오해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 제가 네네네. 드려볼게요. 파산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하는데 어렵다,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힘들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. 네. 이게 맞나요?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. 작년에 실제로 그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잠깐 동안이지만 받았던 얘기이기도 해요. 실제로 있기는 있어요. 네. 이거는 100% 오해는 아니고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. 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평생 그런 제한을 받는 건 아닌데 파산자 신분인 동안은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요. 그럼 파산 신분자일 때는 취업이 안 되고? 네,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. 파산자 신분이라는 것이 우선 그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기 전까지 기간을 말하거든요. 평생 가는 건 아니고. 네. 뭐 짧은 사건 같은 경우는 2달이면 끝나요. 그 기간은. 오래 걸리는 사건도 6개월 평균적으로 그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기간이 길진 않아요. 일단 그게 오해가 좀 있으세요. 첫 번째 그건 오해다는 게 기간이 짧다. 파산 선고받고 면책받기 전까지 면책을 받으시면 자동으로 복권이 되거든요. 이 신분상 제약이 생겼더라도 자동으로 복권이 되면서 그게 없어져요. 그래서 기간은 길진 않아요. 그런데 지금도 좀 일반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실 만한 부분들이 뭐 공무원 이거 자격 제한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변호사, 뭐 법무사, 뭐 회계사 이런 전문 자격사 취득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요. 경비원도 못합니다. 아이 돌보미도 안 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이 안 되고 보험 설계사 등록도 안 돼요.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도 할 수가 없어요. 예, 그래서 이런 규정들은 되게 문제가 있어요. 조금씩 정비가 되어가고는 있는데 취업 자격증 취득하는 데 제약이 많다. 이건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예요. 100% 오해는 아니지만 기간이 길진 않다. 그리고 지금 법률안 개정안까지 올라가 있어서 뭐 조만간 이게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법무사님, 그럼 제가 두 번째 오해에 네네네.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. 많은 분들이 개인 파산을 하고 나면 네.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네네. 저도 사실 좀 궁금했어요. 지금은 한 10년 된 일이긴 한데 텔레비 프로에 출연하셨던 전문가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직접 들었던 기억도 있어요. 제가. 근데 그분이 잘못 말씀하신 건데 그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대로 방송에 나갔던 걸 본 적이 있거든요. 이거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. 호적에 빨간 줄 절대 안 갑니다. 호적 서류 중에 그 신원증명서라는 게 있거든요. 네. 거기에 기재되는 것들을 빨간 줄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범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재되거든요. 근데 지금도 그 신원증명서 양식을 보시면 거기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기자는 많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왜 이게 오해라고 말씀드리냐면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거기에 다 등재를 하는 게 아니에요.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면책을 못 받으신 분 그분만 거기에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. 대부분의 분들은 면책을 받으시거든요. 내가 사기 파산을 하다가 걸려서 뭐 면책 불허가를 받거나 내가 뭐 파산을 중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취하를 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거기에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. 그래서 공적 정보 어디에도 내가 파산자라는 거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오해예요. 자, 그럼 제가 세 번째 오해에 관한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.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파산을 하고 나면 혹시나 나의 배우자나 내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. 이것도 걱정을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.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격 제한, 취득, 취업의 제한 이런 것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파산 선고를 받으신 본인한테도 제약이 사실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, 뭐 배우자, 자녀들한테까지 문제가 생기고 제약이 생기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. 호적에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적 장부에 기록이 남지 않아요. 그래서 문제가 될 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어떠한 서류에도 남지는 않는다는 거죠? 자녀들이 뭔가 네. 취업을 할 때나 학교에 다닐 때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자, 그럼 제가 네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네네. 개인 파산을 하고 나면 사업을 이제 평생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사업을 하시다가 잘못돼서 부도가 나셔가지고 파산 신청하시는 사장님들 꽤 많거든요. 근데 이분들이 이제 면책 받고 나면 이 사업을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. 근데 그걸 모르시고 못 하시는 거예요. 이거 절대 오해입니다. 면책 결정 받으시고 그 다음날 바로 사업자 내셔도 돼요.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
뭐 개인 사업자를 내셔도 되고 법인을 운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. 물론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. 왜냐면 사업을 하시다 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네. 예, 아무래도 대출은 일정 기간 좀 제한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사업 자체를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. 면책 받으시고 그 다음날 바로 개업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다섯 번째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개인 파산을 하고 나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맞나요? 네네네. 이것도 걱정 많이 하세요. 이제 요즘에 워낙 신용카드로 생활하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 신용카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. 근데 이제 면책받고 나서도 당연히 신용카드는 앞으로 계속 못 쓰겠지, 대출도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. 이것도 100% 오해는 아니에요. 예, 기간 제한이 좀 있습니다. 언제인가요? 이 파산 면책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그 면책 통보라는 걸 보내주거든요. 그러면 고맙게도 내가 신용불량 정보가 있었던 건 다 삭제를 해줘요. 근데 그 대신 올라가는 정보가 하나 있어요. 이분이 파산 면책을 받은 분이다 라는 기록이 공공정보라는 항목에 기록이 남아요. 그 기록이 보존되는 기간이 5년이거든요. 그래서 5년 동안은 아무래도 내가 신용카드 발급을 카드사에 신청하거나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신용정보 정보 조회를 다 해보잖아요. 네. 거기에 이제 그 정보가 뜨는 거죠. 아무래도 카드 발급이나 대출 해주는데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5년 동안은 어려우세요. 그럼 5년이 지난 후에는 그 기록은 사라지는 건가요? 예, 기록은 아주 깨끗하게 사라져서 없어집니다. 그래서 뭐 신용정보상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도 당연히 되시고 대출도 가능하세요. 물론 그 5년 기간 동안 본인이 신용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. 모든 분이 100% 다 된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. 오해가 좀 많이 풀렸을 것 같습니다. 네네네. 자,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. 개인 파산을 하고 나면 네. 이제 나는 재산을 만들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이 파산면책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한 번 어려우신 분들한테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. 그러면 재기의 기회라는 거는 갱생의 기회라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된다는 거죠. 면책 이후에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뭐 적금하시고 돈을 모아서 재산을 만드는 거 전혀 문제가 없죠. 당연히 이건 오히려 법원에서도 권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파산면책을 받고 나시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재산을 만드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답변 감사합니다. 네. 이 개인 파산에 대해서 사실 주변에서 잘못된 이야기들과 잘못된 정보들로 좀 오해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많이 있어서 오늘 풀어봤는데요. 좀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. 오늘 너무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전문가, 우리 김영희 법무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제가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법무사님께 더욱더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서 질문을 많이 할 테니까요. 여러분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